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슬기로운 세무생활로 여러분과 만납니다. 오늘은 가족 간 금전거래로 고민 많으신 분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네,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이라고 꼭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을 위해서 서울시 마을세무사회 우리 황선홍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너무 뵙고 싶었고, 예. 네, 왜 이렇게 안 나오셨어요? 5월 네. 저소득세 신고 끝나고 한동안은 그러셨군요. 좀 육아도 좀 많이 참여하고 아이들이 육아. 어려서 네. 열심히 좀 시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또 먼저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우리 아이들이 참 그 아빠가 인자하시니까 예. 네, 친절하고 그래서 참, 놀아주는 걸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유, 집에만 가면은 난립니다. 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이제 매주 저희가 그 세무사님들 모시고요. 종합소득세, 비과세, 간이과세 시기별로 이제 다뤄서 꿀팁을 전해드렸는데 예. 요즘 재산세 납부 기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초록창의 포털 거기 페이로 이제 이렇게 직접 납부를 예. 했는데 좀 많이 바쁘신가요? 최근에는 좀 이렇게 고지 방법도 좀 단순화되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뭐 저희가 먼저 안내드리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인지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고요. 네. 특히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제 두 번, 이제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네. 주택을 보유하신 경우에는 이제 7월에 1회차, 9월에 2회차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납부를 하시고 네.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이렇게 구분돼서 납부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건가요? 좀 뭐 1월, 6월 이게 아니고 왜 예. 7월, 9월 이렇게 붙어 있는 건가요? 이게 또 만약에 조금 뭐 부담을 좀 경감한다라고 하면은 상하반기 이렇게 뭐 분리하는 게 조금 네. 더 적합할 수는 있는데 이게 법 자체를 만들 때 그 뭐 입법권자가 어떠한 좀 생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건축물과 토지는 따로 예. 분리해서 이렇게 예. 하는군요. 따로 분리가 돼서 하고 또 유념하셔야 될 게 네. 특히 양도를 혹시라도 상반기에 좀 고려하시는 분들께 좀 팁을 드리자면은 네. 재산세 부과 기준은 6월 1일에 그 시점에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6월 그래서 1일에요. 예, 만약에 6월 뭐 2일에 그 양도를 했다. 네. 뭐 이렇게 하루만 지나더라도 7월 9월 달에 내 명의 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는 납부는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을 넘겨서 매도하실 것 같으시면은 네네. 계약을 자체를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조정하시는 게 그 재산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좀 경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을 많이 모르실 텐데 예. 아주 좋은 꿀팁을 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늘 가족 간의 금전거래 상담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잘못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세무사님? 실제 굉장히 뭐 많은 사례들이 그렇죠. 그 다양하게 있고 뭐 이거를 알고서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네. 알면서 맞았으면 뭐 폭탄이라는 생각이 안 들겠죠. 네. 근데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금전 이동을 했다가 좀 이제 폭탄을 맞는 건데 가장 빈번한 사례는 뭐 대표적으로 자녀분이 이제 뭐 결혼하시거나 네. 이럴 때 이제 그 구입 자금을 혼수 같은 거. 주택 구입 자금이나 혼수 같은 거를 네. 지원해 주셨을 때 또는 이제 그 사업 자금을 이렇게 좀 대신 좀 지원을 해 줬을 때 또 부모 자식 간이 아니더라도 네. 배우자끼리도 이렇게 금전 이동이 좀 잦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 배우자가 그 돈으로 어떠한 물건을 취득했을 때 네네. 그럴 때 좀 자금 출처 관계상 이렇게 세금 폭탄이 연결되는 경우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분은 그저 자녀분의 아파트 중도금을 이렇게 대신 납부를 해줬는데 예. 그게 또 증여로 맞습니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분이 청취자분이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답이죠 그러셨는데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뭐 그 안 하면은 좋겠지만 도와줄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또 한국 문화에서 또 이렇게 또 현재 뭐 부동산 시세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네. 또 자녀가 또 도움을 받지 않고 음. 이렇게 또 자립하기가 좀 쉽지 않은 좀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잘 들어보시면요. 이 가족 간의 돈 거래에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문제되는 사례들의 그 유형은 어떤 쪽에서 많이 좀 발생을 합니까? 보통은 대부분이 부동산 취득과 연결지어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네. 만약에 뭐 부동산 취득 자금을 한 5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신다라고 네. 할 때 돈이 넘어간 그 순간에 국세청에서 그거를 파악하고 뭐 계좌를 모니터링하고 요러는 것은 아닙니다. 네. 뭐 전 국민의 계좌를 뭐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네. 다만 이제 그 돈이 옮겨오면서 그 자녀가 뭔가를 이제 취득했을 때 그 자녀의 이제 소득 수준이나 그간의 이제 그 재산 현황에 비추어서 네. 이 물건을 사는데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면은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나오고 네. 그랬을 때 소명을 하기 위해서 뭐 갑자기 땅에서 솟아난 돈은 없을 거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부모한테 지원받은 걸로 이제 연결이 돼서 그럴 때 이제 증여세 문제가 좀 드러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국세청이 계속해서 그 어떤 통장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금융정보분석원 그 통칭 그 FIU라는 곳에서 네. 이렇게 이상 금전 거래나 이런 거는 국세청에다가 통보를 해주기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것들도 뭐 전 국민을 표본으로 놓고 볼 때는 그 이상 거래라고 통보가 가는 것들이 뭐 그 안에 들어 있을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네네. 자체적으로 국세청에서 또 이제 그 소비 지출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이제 어떠한 그 재산을 취득했을 때 그 사람의 이제 소득 이런 정보들은 국세청에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전산 분석을 통해서 좀 이렇게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그 사례들이 그렇군요. 굉장히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소득 이상의 큰 예. 돈이 통장으로 유입이 됐을 때라든가.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배우자와의 금전 거래 이게 이제 문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좀 보통입니까?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금전거래라는 그 단어 자체가 조금 낯설어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제 배우자와는 이제 같은 가정 경제를 부부인데. 이제 꾸려 나가기 때문에 뭐 이 돈이 뭐 같은 돈 그 가족 공동의 이제 자금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네.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단순히 이제 금전 이동만으로는 징여로 이렇게 보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다만 뭐 일방의 배우자가 소득도 뭐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를 전담하는 배우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분 명의로 어떠한 부동산을 또 취득했을 때 등기 재산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또 네. 그때도 이제 소득은 없는데 재산이 생겼으니까 이때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그 배우자 간의 증여재산 공제가 그 꽤 큰 금액이 되기는 하지만 네. 그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증여로 봐서 추징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네네. 배우자와의 금전 거래 얼마까지 되는 거죠? 배우자와는 현행 세법상으로는 6억까지는 6억까지. 10년간 6억까지는 네. 그 증여세 없이 이제 이전이 가능한데 그거를 넘기는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가 이제 발생을 하기 발생하고요. 때문에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도 그 배우자분 명의로 부동산 계약을 하시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부담을 하셨습니다. 네. 나중에 등기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앞으로 이제 등기가 됐죠. 아, 등기를. 그랬더니 이게 한 2, 3년 지나서 네. 바로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 취득자금에 대해서 증명을 해라. 증명해라. 근데 그게 한 10억 정도가 됐습니다. 아하. 근데 그러면은 뭐 대신 다 내줬으니까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네. 다만 이제 6억은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4억에 4억에 대해서 대해서 과세를 이제 하는 거예요. 과세가 됐는데 아. 굉장히 좀 아프죠. 이럴 때는. 그렇죠. 그때 제가 여쭤봤더니 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여쭸을 때 그냥 단순히 즉흥적으로 명의를 이렇게 결정을 했다. 아. 그러니까 전혀 그 어떤 세무적인 상식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좀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셨는데 나중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좀 굉장히 좀 씁쓸해하시고 네. 순간의 선택으로 이렇게 세금 폭탄이 왔다라는 사례가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간의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정확하십니다. 예. 무조건적인 사랑. 예. 건물 등기까지 예. 아유, 이게 내 마음이야, 맞습니다. 여보.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무심코 해줬던 게 나중에는 세금 폭탄으로. 맞습니다. 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네네. 부모, 자식 간 또 배우자 간의 세금 걱정 없이 금전을 이동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 아까 뭐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 예. 공제가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부모 자식 간에는 얼마입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성인 기준으로 이제 5천만 원까지 네. 이제 공제가 되는데 이게 기간도 있습니까? 기간은 이제 모든 징여재산 공제는 10년을 10년으로 보는군요. 봅니다. 네. 근데 흔히 이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자녀가 부모님께 징여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때도 똑같이 5천만 원입니다. 아하. 그래서 뭐 흔치는 않겠지만 네네. 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효녀겠죠. 근데 그렇죠. 그것도 5천만 원이 이제 네. 10년간 한도라고 봐주시면 저도 되고 이런 걸 좀 한번 당해보고 싶네요. 모든 부모의 꿈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그 올해 그 세법 개정으로 혼인 출산 공제가 이렇게 좀 새롭게 규정이 들어와서 네. 그 혼인과 출산 관련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네. 그 1억 원의 추가 공제, 5천만 원 이외로 아.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뭐 집을 뭐 전세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들어갑니까? 예, 그것도 들어가고 그것도 혼인 들어가는군요. 전후로 이제 2년을 기간을 두고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혼인을 실제 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혼인 이후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그 2년이라는 그 전후 2년이라는 조금 기간을 두고 네. 진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뭐 땡땡마트 가서 가전제품을 뭐 샀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공제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게 1억 원까지. 1억 원까지. 1억 원까지. 네. 자, 지금 저 사고 소식 하나 말씀드릴게요. 1297번님이 제보 주셨는데 김포 인천 고속도로 수암산 터널 100m쯤 지난 지점인데요. 화물차가 넘어진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포 인천 고속도로 수암산 터널 100m쯤 지난 지점 화물차 넘어지는 사고. 네, 또 다른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1억 원이나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 배우자 간에 6억 원, 그 이상의 금전 이동이 됐다. 그러면 이제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희 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적으로 좀 인정되는 범위라는 거는 네. 이제 존재를 합니다. 네. 사회 통념적으로 인정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양비 또는 뭐 병원비, 간병비, 네. 뭐 아니면은 이제 소득이 없는 그 뭐 자녀의 성인이지만 네. 뭐 이런 교육비 등등 이런 좀 사회 통념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금전 이동도 네. 뭐 징여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네. 그거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징여세, 법적으로는 징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뭐 병원비가 많이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예. 그런 경우는 사회 통념상 이제 어떤 부양 예. 또 이렇게 간호 뭐 이런 것들로 봐서 그 증빙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공제가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그 이제 부양을 받는 사람이 조금 이제 그 자력이 조금 부족한 측면도 같이 좀 있기는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병원비를 다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보존을 해줬다거나 이러면은 그거를 좀 징여로 보는 측면이 좀 있고 네. 조금 이렇게 병원비 부담을 하면서 그 생활하기가 좀 빠듯한 그런 네네.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도와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징여로 보지 않는 약간의 그 미묘한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판단에는. 네네. 청취자 2037번님이 차분하게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절대 화를 안 내실 것 같이 보입니다. 네네. 우리 황선원 세무사님은 평소에 운전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네. 예. 뭐 갑자기 끼어들어도 한번 웃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냥 못 본 체 하고 갑니다. 네네. 좋습니다. 3861번님이 아빠가 사놓은 아파트에 아버지가 사놓은 아파트에 아들이 전세 계약서를 쓰고 들어가 사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주위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예. 뭐 가족 간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왜냐면은 남하고 할 수 있는 거를 가족 간이라고 못 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 네. 다 하실 수는 있지만 이제 그게 적정한 이제 시세가 반영된 전세 금액인지 또는 뭐 월세 금액인지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남과 하듯이 똑같이 하는 것들은 이게 뭐 특수관계자 가족간이라고 해도 네. 크게 지장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그 부부의 경우 배우자 증여세가 이제 공제되는 게 6억 원, 10년간 6억 원인데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시작하는 시점이
결혼 날짜입니까? 아니면 혼인 신고한 날짜입니까? 증여하는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네. 저희 세법에서는 법률혼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이제 혼인 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이제 그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는 아, 그 그렇군요. 배우자로 이제 세법상 지위를 인정을 하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6억이라는 거는 이제 최초 증여가 발생한 시점으로 한 번에 6억이 아니라 만약에 뭐 3억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시점 기준으로 이제 10년간의 기간에서 6억을 계속적으로 계산을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꽉 채워서 증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증여한 시점부터 10년이라고 이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다면 이제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예. 10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것도 궁금하네요. 남편이 아까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그 증여 관련해서 자식이 이제 부모님께 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예.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6억 증여를 했어요. 예. 근데 다시 또 아내가 남편에게 또 6억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도합 12억 원의 금전 이동이 가능합니까? 이게 그 증여재산 공제는 한 방향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일방통행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A라는 배우자가 B라는 배우자에게 6억이 네. 가능하고 B라는 배우자도 A라는 배우자에게 6억이 각각 가능합니다. 네. 다만 또 증여재산 공제에서 한 가지 간혹 가다가 좀 혼동을 하시는 게 직계 존속으로부터 직계 비속이 뭐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네.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5천만 원씩 네. 또 그 위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5천만 원씩 네. 또 뭐 친할아버지 뭐 외할아버지 5천만 원씩 이렇게 1대1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 그룹 관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직계 존속은 네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묶어서 모두 직계 묶어서 존속이라고 해서 그랬을 때 5천만 원이기 네네.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역시 그냥 정리가 깔끔하게. 그래서 우리 황선홍 세무사님 착할 선자에 무슨 착할 선자에 수커동자입니다. 아, 수코동자. 네네. 제가 착할 선에 크롱을 쓰고 있습니다. 네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띵동 댕동 띵동 댕동 우루 땡 우리 황선웅 세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수코동자를 쓰시는 우리 황선웅 세무사님. 자,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짝 퀴즈. 오늘 사실은 이제 세무사님께서 답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아까. 아, 그랬나요? 네네네. 모르셨어요? 아, 이제 연기까지. 아, 연기도 많이 넣으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혹시 직접 출제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데, 예. 좀 차분한 목소리로 음성으로 해주시면은 정답이 아주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예. 반짝 퀴즈 타임. 네. 그 가족 친족 간에 이제 증여할 때 그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은 이제 증여재산 공제라고 세법에서 규정을 네. 하고 있는데 성인 기준으로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고 최근에 24년도부터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최근에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일정 요건 갖추면은 2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아까 답을 다 말씀드렸고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서 제철 강원도 곰취 100%를 한 병에 담은 건강음료, 곰취 미세차,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순식물성 샴푸와 린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렌징 폼, 신화 코스메틱에서 얼굴 전체에 바르는 로디니아 달팽이 미우신 아이크림, 차슈로 냉면을 덮다 냉면의 명가 청송심에서 차슈 냉면 세트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그래도 세무사님 힌트가 좀 어렵다 이런 문자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그 2억 원이 맞는지 틀리는지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많죠. 예. 아, 네네네. 아, 지금 5가 X보다 더 많이 옵니까? 그래, 좋아요? 오피디라? 아, 네. 5가 많이 오고, 그렇군요. 네네. 저희 프로그램은요, 답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2번까지 드립니다. 다른 3사나 다른 라디오,
낙장불입입니다. 한 번 던지면 수정이 안 돼요. 하지만 저희는 2번까지 드리고 정 마음이 헛헛하다 3번까지도 드립니다. 네네. 하지만 한 번에 50원이 든다는 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입니다. 네. 네,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호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세무생활, 네, 서울시 마을세무사회 황선웅 세무사님 모시고 저희가 가족 간 금전거래 주의사항 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황선웅 세무사님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아유, 네네. 주변에 많으셔야죠. 제 주변에 많은 게 좋습니다. 최근에 또 등남도 하시고, 예. 네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유, 네. 자, 저희가 지금 TBS 95.1 그리고 TBS TV로도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그리고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이 카메라 보시고요. 네네네. 네, 또 자막이 흐르고 있죠. TBS TV, FM 95.1, TBS 유튜브로 실시간 생방송 진행 중입니다. 너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는 답도 저희가 한번 쓱 보고 네, 선물을 오늘 한 분께 드리도록 하고요. 방금 되게 어색하게 손을 흔드셨다고. 네, 그 미스 코리아들 흔드는 거 옛날에 보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웃으시면서. 예. 네네. 네. 자, 퀴즈를 내드렸는데 반짝 퀴즈. 증여재산 공제에 있어서 성인 기준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 최근에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돼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2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 살짝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친부모님께 얼마 또 양가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한 개인을 기준으로 네. 추가로 그러니까 5천만 원과 별개로 네. 1억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부부를 기준으로 보면은 각각의 이제 부모로부터 1억씩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부부를 기준으로 보면은 2억처럼 이제 볼 수도 있고요. 한 개인을 기준으로 보면은 1억인데 저희가 문제를 이제 드렸을 때 전제는 한 개인으로 그렇죠. 드렸다는 점을 한 번 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냥 시원하게 우리 또 세무사님께서 답을 알려주시네요. 네, 시원하게 드렸습니다. 오늘 그냥 냉면 동치미 육수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은 뭐 한 5억 10억까지도 막 주고 싶은데 맞습니다. 그러진 못하니까 우리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입니다. 정답 X. 이렇게 3253번님. 네. 그리고 0703번님. 네. 정답 5. 처음 알았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공제는 5천만 원인 건 알았습니다. 줄 건 없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7899번님이 웃다가 이제 답 보냅니다. 진행이 너무 재밌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답이 5일까요? 5이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3번까지 수정 기회를 드립니다. 3번까지. 네. 오늘 새싹 문자가 이제 보통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문자가 많은 거 보니까 다른 방송사 라디오 들으시다가 박명수, 이문세 듣다가 정보를 나는 원한다. 이런 분들 많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네. 이분들 좀 오늘 좀 선물 좀 듬뿍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청취자 전화 연결이 지금 한 통 돼 있는데 헤드폰을 좀 써주시고요, 세무사님. 네. 자, 어떤 궁금증으로 가족 간의 거래 주의사항 오늘 말씀드렸는데 어떤 상황인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예청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성함은 정복숙입니다. 네, 대구의 우리 정 여사님. 네. 네, 황선웅 세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정 여사님 어떤 문제로 오늘 전화 주셨는지요? 네, 저희는 이제 집이 없었고요. 네. 딸이 이제 3년 전에 8천만 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아파트 2억 2, 3천짜리를 구매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딸하고 이제 아들하고 이제 네 명 같이 사는데 네. 이제 물론 그때부터 이제
원리금 상환은 남편이 지금 하고 있고요. 아, 원래금 상환은. 그런데 네네. 예, 이제 딸이 걱정하는 게 이제 혹시 제가 제 앞으로 돼 있는데 네. 조금 제가 이제 사망하거나 하면은 그 집이 아들하고 이제 공동으로 할까 봐 걱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넘겨주고 싶거든요. 본인이 또 제일 많이 또 부담을 했기 때문에. 아, 넘겨준다는 게 이제 아파트를 네, 증여해주고 예, 싶다. 네, 네네. 네. 그러면 뭐 절차는 간단한지 또 세금은 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사무사님. 예, 그 말씀 주신 거 잘 들었고 만약에 명의를 넘겨주신다라고 하면은 따님한테만 100%를 네네. 넘겨주시고 싶으신 거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 대출은 얼마가 지금 껴 있습니까? 대출이 지금 1억 한 2천 정도 했어요. 1억 2천 정도요. 그러면 시세가 한 2억대 한 중반 정도 하고 예, 그 부채가 한 1억 2천인 정도니까 남아 한 예. 절반 정도는 아직 부채로 남아 있다라고 보면은 네. 명의를 넘겨주시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이제 일반 증여를 하시는 방법. 그러면은 이제 그 2억 5천에 대한 증여세를 내시면서 따님 앞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채무까지 이제 따님한테 같이 넘기는 그 부담부 증여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증여세 부담은 조금 낮아지고 다만 이제 부채를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좀 발생을 하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 이 따님께서 지금 경제 활동은 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따님께서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 부채를 넘겨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증여가 아니라 이 부채까지 같이 받아가시는 부담부 증여를 진행을 하셨을 때 지금 1세대 1주택이신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양도세 부담은 없을 거라고 제가 지금 생각이 들고 증여세도 그렇게 되면은 지금 대략 제가 보기에는 한 500만 원 안팎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금액 범위에서.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담부 증여라는 것을 활용하시면은 따님께 그 일반적인 증여보다는 조금 그 세금이 낮게 이렇게 명의가 이전이 가능하실 걸로 보이고 네. 만약에 저희가 항상 그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지금 증여를 하시면은 증여세가 있지만 만약에 지금 규모에서 상속을 받으실 때는 그 상속세는 없으세요. 오히려 없어요. 예,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까지, 네. 배우자가 없어도 5억까지는 그 상속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규모에서 다른 재산 규모까지 한번 같이 생각은 해보셔야 되겠지만 네. 증여세 없이 그냥 상속으로 하실 때는 조금 더 세금 부담이 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차이를 예, 잘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명의를 이제 딸로 한다는 뭐 다른 공증이나 이런 걸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후에 그 명의를 따님께 주신다 이런 거를 말씀 네네. 주시는 건가요? 네. 그런 절차는 이제 유언 공증이라는 절차가 있고 네. 그 유언장을 미리 써서 공증을 받으시면은 그거를 이제 따님께서 그 나중에 단독으로 등기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공증 절차를 밟아 놓으시는 것도 뭐 생각하시는 목적에서 조금 부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자, 네, 정 여사님. 네. 네, 가까운 그 법률사무소 가시면 이제 유언장 작성하실 수 있고 공증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답변이 오늘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구도 잘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네, 대구의 홍보대사로 제가 임명을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네, 많이 홍보해 주시고 지금 31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네, 건강 잘 챙겨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구에서 이렇게 또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 증여를 할 건가 상속을 할 건가 내가 사후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상속을 할 건가 그게 이제 그 공제되는 금액 이 경종을 좀 따져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 부모님이 조금 연로하시고 건강이 안 좋으신 경우에 네, 만약에 좀
증여를 받고 싶다라고 네. 하시면은 오히려 저희 전문가들은 말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증여는 더 나올 수 있고 예. 상속은 아예 공제가 될 수 예,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묘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증여 처리했다가 네. 나중에 가서 그 되짚어 보니까 음. 괜히 증여를 증여를 받았구나. 받았다. 또 이게 조금 더 깊은 얘기지만 상속 공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 네. 증여는 그렇죠. 증여를 잘못 받았다가 상속세에서 거꾸로 불리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계획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상속 관련해서 문의들이 많으신데 아까 예. 이제 유언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게 이제 구두로도 뭐 가능하느냐. 그런데 이제 그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이렇게 가셔서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받아 놓으시면 예. 정확한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유언의 뜻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네. 그 대상이 되는 그 분이 그 유언 공증을 받은 거를 갖다가 직접 그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공증을 안 받은 유언장이라고 하면은 네. 가정법원에서 그 진위성이나 여러 가지 그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그렇군요.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네네. 이거 저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 하나 지금 들어왔는데요. 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고 재산 정리 및 상속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저와 동생에게 아파트 구입비와 사업 자금으로 각각 5억 원과 3억 원을 지원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생전에 도와주셨던 것도 상속세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 도움을 받을 당시에 따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증여세, 상속세 말씀드렸는데 좀 비슷한 사례인 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이런 사례들이 아주 전형적인 그 상속세 검토할 때 저희가 네. 부딪히는 그 문제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그 10년 이내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다 합쳐가지고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네, 그 10년 이내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제 증여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그 검토를 바로 하게 되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상속세 신고 후에 상속 조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게 이제 뭐 적출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상속세는 뭐 그 별개로 하더라도 그 당시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골 메뉴입니다. 아 그래요. 상속세 신고와 상속세 관련해서. 신고할 때 그때 당시 증여세 신고 안 예. 했는데 이거 과징금도 굉장히 그 기간이 늘어날수록 네네. 가산세도 늘어나기 가산세도. 때문에 네네. 간혹가다가 뭐 그 당시에 납부했어야 될 증여세가 뭐 5천만 원이었는데 네네. 가산세도 5천만 원에서 아하. 거의 뭐 그 두 배를 내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그래서 그 사연자분께서는 이 도움을 받으신 게 10년을 넘으셨으면은 그 이제 좀 안전한 네. 그 기간 범위인데 10년 이내라고 하시면은 이건 꼭 그 전문가를 찾아가서 네네. 그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상속세 관련해서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 10년간 그 금전거래 내용 이 확인은 국세청에서 계속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보통 그 국세청에서 검토를 할 때는 네. 그 법에 이제 부여된 질문 검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 고인의 이제 그 거래 은행들에 다 그 공문을 보냅니다. 네. 금융 자료를 제공하라고 하는. 그러면 10년치 계좌 정보를 다 이렇게 금융기관에 협조받아서 확보를 해가지고 네.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 일일이 다 확인이 될까, 일일이 다 진짜 확인을 할까라고 하지만 네. 다 받아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리고 말이죠. 최근에 가족 간에 이제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유가 이제 좀 어떤 증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통상 이제 그냥 돈을 주고받았을 때 나중에 네. 문제가 됐을 때 이제 증여세 이런 그 걱정에 네. 좀 이제 빌려주는 돈으로 이렇게 좀 그 간주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 구입 자금을 내가 딸에게 예. 매달 얼마씩 그 예. 이자를 내가 대신 내준다거나. 예. 네네네. 그래서 좀 차용증을 써놔서 그런 사실을 좀 명확하게 해놓는 의미로 좀 많이 최근에는 좀 써놓으시는 추세입니다. 그 차용증 작성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남하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가족 간이지만 남하고 하듯이 해야 됩니다. 네. 남하고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언제까지 상환을 하고 원리금 뭐 이자율은 얼마고 상환에 대한 주기나 이런 게 다 명시가 되어 있겠죠. 네.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을 잘 이제 그 작성을 해야 되고 네. 또 뭐 실질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거기 기재된 대로 이자도 원리금도 지급이 돼야 되겠죠. 아. 예. 네.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그것도 남과 같이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네. 만약에 뭐 무이자나 혹은 또 고금리도 가능은 하겠죠. 아, 무이자도 가능하군요. 예, 네. 가능은 이제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네. 이자를 안 받으면은 그것도 이익을 주는 거고 너무 많이 받으면은 내가 이익을 과다하게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세법에서는 일종의 그 기준이 되는 이자율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4.6%고 4.6%. 예, 통상은 다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네. 4.6%로 작성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이게 그 부모 자식 간에 이제 이자 서로 주고받다가 이게 또 증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흔적을 잘 이제 남겨야 되는데 네. 이자로 이제 주신다라고 하면은 보통 인터넷 뱅킹으로 많이 하시니까 적요란이나 이런 데다가 이게 이자다, 뭐 원리금이다 이런 식으로 꼭 좀 기재를 하셔서 기재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좀 그 분명하게 좀 기록을 남기시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네네. 공증을 꼭 받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공증 같은 경우는 그 공증 비용은 그 금액에 따라서 좀 높아지기 때문에 네. 공증은 필수는 아닙니다. 공증을 꼭 받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다만 이제 그 시점에 그 행위가 진실되게 있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증을 보통 권해드리는 건데 그렇죠. 공증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이메일로 서로 이제 주고받는 수발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자? 문자로 이메일? 뭐 사진으로 찍어서 네네. 뭐 근거를 남기든지 아니면 뭐 우체국 내용 증명으로 남겨놓거나 확정일자를 받는 식으로 좀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꼭 공증만을 이렇게 뭐 고집하실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7570번님이 인터넷 거래를 못하시는 부모님께서 가까이 사는 딸에게 현금을 주시며 송금하라고 은행처럼 자주 시키는데 소액부터 많게는 1,000단위까지 송금 입금을 받아들이곤 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두어야 증빙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네. 이게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세무조사를 이렇게 받고 할 때는 네. 근거를 조금씩이라도 남겨놓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그렇군요. 식으로 부모님의 부탁을 받아서 부모님의 금전거래를 내 명의로 대신해드린다라고 이게 하면은 심부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그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걸 부탁하는 뭐 카톡 내용을 남겨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때마다 이걸 기록을 해놓는다거나 네네.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이체를 하면서도 뭐 어머님 부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근거를 좀 종합적으로 남겨놓으시면은 네네. 조사로 소명할 때 충분히 그거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국세청에 소명할 때 예. 자료가 되니까요. 잘 예.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구파이터님이 지금은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공동 명의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드나요? 이러셨는데 이게 지금 세무상담과 적합한가요? 네. 예. 네네. 그 공동 명의로 할 때 돈이 많이 드나요라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거를 포괄하고 계신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취득세 명의가 바뀜으로써 명의가 일부 넘어감으로써 취득세가 발생하고 네. 또 이제 뭐 부동산 가액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6억을 넘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증여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취득세도 그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명의 이전이라는 그 액션을 하시기 전에는 세금 계산을 먼저 끝내놓고 그 이게 정말 그 세금을 감수하고서라도 네. 할 만한 이런 그 시도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동 명의 관련해서 다음에 예. 황 세무사님께서 한번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 그런 시간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음파파 최성룡입니다. 네. 뭐죠 이게? 청취자분 문자시군요. 네. 세무상담은 전혀 상관없는 건데 오피디님. 네네. 자,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퀴즈 정답. 자, 증여재산 공제에 있어서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 최근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돼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세무사님. 예, 정답은 X. X죠. 하나의 개인으로 봐서는 1억, 1억까지. 부부로 봐서 양가로 해서는 2억 이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 그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 되니까. 예. 만약에 그 전에 증여받으신 게 없었다라고 하면은 네. 그 부부 기준으로 양가 부모님 기준으로 총 3억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정답은 개인 한 명 개인으로 예. 저희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1억 원까지죠. 예, 네. 맞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 1억 원까지. 네. 선물 받으실 분들 저희가 오늘 색상 문자도 많이 뽑았고요. 저희가 당첨자 명단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개별적으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될 점들 오늘 친절하게 오늘도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그 험한 차가 끼어들어도 절대 화를 내지 않으실 것 같은 서울시 마을세무사회 황선웅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문학훈 교수님 모시고요. 자동차 상담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이었습니다.